오늘은 하바스 MMA 소속의 파이터 김상욱 씨의 UFC 도전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쉽게 실패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멋있었고 이 감동적이었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늘 그렇듯이 1.5배속 정도로 설정하고 들으시면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안 돼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 김상욱처럼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하고 꼭 잘 되어야 될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의 노력은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와 닮아 있는 묵묵한 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사 대부분은 재능이 결정하죠. 그쵸? 뭐 스포츠, 노래, 춤 대부분이 어쩌면 타고난 DNA에 의해서 좌우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도적인 재능에 의해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열광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들은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김상욱 씨 스승 김동현 씨 또한 지독한 꾸준함이 이 김상욱의 진짜 재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김상욱에 느끼는 감정은 결국 경외감을 넘어서 동질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절대적인 DNA가 타고난 천재들이랑은 결이 좀 다르죠. 김상욱 씨는 사실 오늘 패배 역시 그런 어떤 한계를 좀 어느 정도는 드러내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고석현이랑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 고석현은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유도 엘리트를 꾸준히 10년 동안 미리 해온 사람이고, 김상욱은 뒤늦게 이제 파이트를 시작한 사람이라서 그 근질이라든지 DNA라든지 타고난 것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른 걸 우리가 감안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이 김상욱 선수를 볼 때 가난한 우리들, 뭐 혹은 뭐가 부족한 우리들, 이런 게 좀 같이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던 소년이 더는 그렇게 살기 싫어서 도장을 찾아다니고 네이비실에 지원해서 자신을 단련해왔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주위의 평범한 사람들이랑 닮아있지 않나 싶어요. 괴가 같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나라는 게 동질감을 일으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김상욱 씨가 등장곡으로 사용하는 해뜰 날이라는 것의 가사가 그 인생 그 자체이지 않나 싶은데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사실 해뜰 날 가사가 이렇게 좋은지 저는 몰랐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뛰고 또 뛰느라고 몸은 비록 괴롭지만 힘겨운 우리 인생에 구름을 걷어내려는 그의 발버둥이 우리랑 닮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수천만 원의 슈퍼챗을 쏘면서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없어도 너는 괜찮다. 이미 여기까지 온 것만 충분히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슈퍼챗을 쏘면서 본인에게도 쏘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AA야. 수고했다 B야. 너는 충분히 했고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니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걸로 소주 한잔 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흑백요리사 2의 최강록이 우승했던 그 이유가 서사와 함께 동질감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그는 전국의 모든 요리사라든지 그런 걸 넘어서 고된 하루를 버티는 모든 직장인의 이야기로 확장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 잘해요, 나 요리 잘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참 고생 많았죠 라고 시청자한테 이 거대한 군집을 만들고 지지를 얻어냈다는 게 저는 큰 장치였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교집합이나 동질감을 포인트를 얻는 건데, 이번 매미킴 TV 역시 고석현이나 김상욱이 항상 뺑기 쓰지 않고 하루 종일 묵묵히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력하고, 그쵸? 많은 일반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하철 타고 다니고 비 맞고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고, 그쵸? 소주 한 잔에 피로 풀고 이런 거랑 같이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의 성장서사를 함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외국인 친구랑 같이 공주에 있는 백제 금동대학로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옆에서 해설을 하시는 어르신께서 설명을 하는데 완전히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무엇이든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법인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매미킴 TV를 통해서 김상욱이 어떻게 성장하고 도전해왔는지 보고 있잖아요. 만약 김상욱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UFC에 나타났다. 그럼 이 정도 감동은 없었을 거예요. 이 정도 이입도 없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가 겪어온 서사를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요. 마치 흑백요리사 2의 최강록이 가진 서사가 그를 지지하게 만든 거랑 비슷한 거죠. 제가 이때도 서사 얘기를 강조했었거든요. 보통 사람 이야기라든지 나의 고민, 나의 요리사 인생을 토로했고,
그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도전해왔다, 난 평범하다, 이런 것들을 진정성 있게 어플하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괴물 자체가 개인적인 순댓국의 추억 이야기를 했더라면은 최강록은 많은 이들의 어떤 공통된 이야기를 설명함으로써 똑같은 이야기 대결에서 서사면에서 압도한 거죠. 예,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서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창선 선수의 채널 방향이 아쉬운 게 있다. 그리고 지금 약간 비난 받는 것도 유튜브만 좀 줄여도, 쓸데없는 말만 줄여도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 거다 얘기했는데, 단기간의 흥행을 위해서 황인수를 쓰는 것은 우리 모두 이해하잖아요. 다 합리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뭐 천재이로 천재이요 이런 걸 넘어서 하나하나를 브랜딩화 서사화해서 그 가치를 하바스 MMA처럼 좀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입을 해야 되잖아요. 데뷔 프로이지만 UFC 데뷔하기도 전에 이렇게 수천만 원씩 슈퍼챗을 받고 관심을 받는 거는 저는 전무후무하다고 봐요. 그래서 조회수나 광고 수익을 넘어서 선수 하나를 제대로 서사 노출시키고 브랜딩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맞는 리더십 중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많은 곳에서 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요리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 유튜브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개인의 채널로서 개인을 서사화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들. 그래서 김상욱 선수의 서사를 보면요, 기존에 어떤 도전하고 왕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당했던 거에서 뭐 UDT를 갔던 것들 서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정신력 극복이라는 서사가 참 감동적인 포인트로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에 전 수강생에게 흉기핏을 칼로 찔림당한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자상도 있고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단독 기사에 써놨거든요. 가져왔는데 한번 꼭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럼 어마어마해요. 칼을 맞았는데도 막 주변 사람들한테 위험합니다 한 다음에 못 오게 하고 본인이 해결을 다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진짜 격투기 선수 만나면 큰일 나겠다. 그런 무서움이나 강함을 알게 되기도 했지만 김상욱 선수 개인의 대단함을 알게 된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언급한 게, 본인이 공격하면 그 사람 뻗는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자칫하면 요즘 시대에는 본인 커리어에도 그렇게 했다가 괜히 뭐 과잉 대응 뭐 이렇게 하면은 커리어에 지장 가잖아요. 그래서 칼을 찔렸음에도 방어만 하는 냉정함, 그리고 순간 판단력이 대단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기사 내용 꼭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칼찔림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무너질 법한 상황인데도 담담하게 7일인가 8일 만에 타이틀전에 나섰어요. AFC. 그래서 그때 당시 닉네임인 데드풀처럼 상처 입어도 금방 치유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좀 그런 서사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사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 하바스에는 그걸 잘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고, 하바스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선수들 자체에게 이 구독자들이 이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슈퍼챗이 열리고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럼 더 팬이 많아지니까 유튜브는 더욱더 흥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SNS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통점을 보면요, 팬을 만들려고 많이 해요. 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 왜 감동적이냐 그러면 결국 사람과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하는 인간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겉으로만 하는 고마운 사람 많죠, 우리 주위에도. 그렇죠? 근데 김상욱은 패용과 처신에도 진심이 담겨 있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기도 제가 인스타에 있는 글 하나 퍼왔는데, 동현 형님과 정원 관장님 그리고 본투인 대표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애초에 저에게 꿈도 없었다,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계속 고맙다가 있어요. 왜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지 못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챙기면서 밖에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가끔 비판받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가족이랑 내 사람부터 챙기라는 말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 스턴건짐 와해 사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거 영상도 한번 왜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쭉 적어놨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채널에서. 그래서 스턴건짐 와해 사건 이후로 결국 다시 뭉친 팀이기 때문에 동료들이랑 스승을 대하는 게 더 애틋하고 각별하죠. 고석현, 윤창민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렇게 스승 김동윤이나 이정원 관장에게 표하는 감사가 기계적으로 어떤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도 그거를 인사라든지 의도를 넘어서 진심이 기저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매미킴은 김동현을 보고 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시청자들에게도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여러분 덕분이다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UFC 진출한 그 어떤 파이터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후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보면은 박준영 선수나 최두호 선수 정도처럼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참 의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 파이터들한테 오해도 있었고, 이 어떤 서사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구나. 양아치라든지 뭐 문신 주렁주렁하고 이런 것들보다 묵묵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응원할 마음이 정말 있었구나. 이게 정말로 좀만 더 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파이터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 많으니까 정말 앞으로 사랑받을 어떤 서사들이 많이 있겠다. UFC 시장, 우리 파이터 시장 분명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된 건 아마 사색하고 독서하고 이런 것들을 반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 고석현도 평소에 성경이나 묵상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김상욱 선수도 사색이라든지 독서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러고요. 슈퍼챗 쏘는 사람들은 절대 바보 아니에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쓰고 수만 원 쓰면서 바보처럼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니까 쏘는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있거나 태도가 불량한 운동선수한테는 절대로 큰 마음을 열지 않고, 저는 그래서 황의조 선수도 지금이라도 더 묵묵한 모습 보여주고 언행도 좀 바꾸고, 다른 식으로 어그로 끌릴 필요 없이 서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니까, 빠따력도 있다고 하니까 황의조 선수도 다시 한번 좀비랑 같이 잘 일어섰으면 좋겠고요. 결론을 보면은 김상욱 선수는 노력 그 자체죠. 학창 시절에도 아픔을 뒤덮고 칼 맞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변을 먼저 챙겼던 이타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UFC를 가기 위해서 20kg 이상 감량을 수차례 견뎌낸 의지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0.1% 단체에 UFC에 입성을 못한 것은 아쉽지만 대단한 성취라는 거, 그 도전 그 자체, 결승까지 2번이나 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선수라는 거고, 그래서 1등이 아닐지라도 당당히 1티어에 들어갔다는 사실만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팬들도 혹시나 뭐 얼빠진 사람들이 가서 막 놀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1티어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응원해주면 좋겠고, 모두가 우리가 1등 삼성전자가 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코오롱이 돼도 되고 고려아연, 오뚜기만 가도 충분히 상위 1%니까 우리가 1등이 아니라고 저는 김상욱 선수 자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1티어인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을 제대로 하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모든 것에서 결과물을 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 지 이제 2-3달 됐지만 모든 컨텐츠가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알고리즘도 옛날에 5년 전, 3년 전이랑 바뀌었고, 그래서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이걸 하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려는 마인드가 있으면 좋은 거 같고, 그래서 오래 가면 좋겠고, 묵묵하면 좋겠고,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것들 꼭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1등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노력하다 보면은 결과가 몇 번 주어지고, 야구도 3할만 치면 우리 성공한 거잖아요. 10번 중에 3번만. 그렇죠? 그래서 1티어가 되어 있는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김상욱 선수가 이제 혹시나 요 싸움 이후 잠깐 쉬겠지만, 뭐 JFN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GFN, 그리고 또 뭐 AFC로 갈 수도 있지만, 뭐 저는 뭐 코치로 될 수도 있고, 다시 은퇴 이후에도 뭘 해도 잘할 사람이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죠, 우리가. 왜냐면은 재수할 때도 수리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집중력이나 머리가 좋았어요. 그리고 RTU도 재수 끝에 UFC에 입성할 어떤 도전이 있었고, 그쵸? 이건 제가 좀 오타난 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을 거리지 않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이를 증명하죠. 그리고 그 덕분에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여자친구분도 알콩달콩한 사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면 결과값이 그려지는데, 늘 도전하고 결과를 냈던 사람이다. 그리고 삶의 기준치가, 그래서 이 정도 가야지 내가 그만둔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준치가 높은 사람들은요, 은퇴 후에도 대충 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어야 할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김상욱처럼 진짜 잘 돼야 될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혹시 김상욱 선수의 2번째 도전이 나이 면에서도 좀 이제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자체만으로 김상욱 선수가 큰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저의 영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응원 받으면서 다음 마지막 도전이 있다면 거기까지도 꼭 응원하고, 그 외에도 또 다른 길 많거든요. 꼭 격투기가 전체 인생의 모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송인이 될 수도 있고, 영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모든 분들이 김상욱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꼭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상욱을 통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던 것처럼 2월 말에 있는 고석현 선수도 같이 우리 응원하면 좋겠고, 그러면 결과도 좋고, 혹시나 결과가 또 안 좋더라도 사람들은 지금처럼 계속 응원할 거라 봅니다. 중요한 건 이 겸손, 노력, 땀, 최선, 의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가 그런 걸 계속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또 도움될 말로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앤드림이었습니다.